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피터 롤린슨 CEO가 EV 시장 침체에 대해 일론 머스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업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EV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피터 롤린스는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더 우수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을 언급하면서요, 더 많은 공간, 조용한, 쾌적한 주행, 빠른 속도를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성 외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전기차를 선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시드의 생산 목표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롤린스는 루시드의 초기 목표가 2024년까지 연간 9만 대 생산이었지만 현재의 목표는 9천 대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EV 시장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발생한 변화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의 주요 문제는 생산이 아닌 시장 수요 부족이라고 했고요. 이는 브랜드 인지도의 부족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에어 세단 초기에 3만 대 정도 예약 판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자체적으로 생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서 딜리버리가 지연 사태가 왔었고요. 이를 놓치지 않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진행하면서 예약 판매 대수를 거의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부족이라고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와 전기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EV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임을 강조하면서요, 정치적인 논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모든 EV가 같은 수준은 아니고요. 루시드가 더 저성능의 차를 만들었다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드 사이즈를 넘어 저가형 모델 출시도 하면서 EV 시장에서의 강력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언급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언급하면서 머스크가 정치적인 견해를 많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존 테슬라 소유자들 중 정치적인 이유로 루시드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테슬라 공장을 그만두고 루시드 공장으로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는 기술과 자율주행은 루시드의 대부분의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비티에 새롭게 적용된 소프트웨어 등이 그 예로 꼽히고 있는 중이죠. 정확한 것은 출시가 돼야 알겠지만 에어 세단보다 진보된 차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뉴욕과 같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가 매우 어렵다고 했고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은 2030년대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파트너십. 롤린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파트너십이 쉬운 돈이 아니라 매우 까다로운 투자라고 언급하면서 무한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PIF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쉬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인식이 PIF니까 뭐 쉽게 도와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죠. 이에 부응하는 판매량과 앞으로 출시될 모델들이 성공을 이루어야 PIF의 신뢰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오랫동안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시드가 맥라렌과 협력하여 전기 모터 스포츠 배터리팩을 개발한 것이 사우디 투자 유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기술력으로 그냥 들이밀어야죠. 그것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식이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네요. 일곱 번째로 지난날 SEC에서 스펙에 대한 기업들 조사가 이루어질 때 루시드도 해당이 되면서요. 최고점 부근에서 크게 하락을 이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다 지난 이야기지만 만약 이때 이런 일만 겪지 않았더라면 주가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도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피터 롤린스는 스펙이 전통적인 IPO를 할 수 없었던 회사들이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스펙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실사와 감독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지만 루시드의 경우 철저한 실사를 거쳤다고 강조하면서요.
이제는 이러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루시드의 리스크는 점차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 없듯이 루시드도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헤쳐나가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